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머물고 싶은 공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휴식하는 공간, 업무하는 공간, 가족끼리 머무는 공간, 혹은 나 혼자 있기에 꼭 맞는 그런 공간, 인생 사진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 여러 가지 공간들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집객력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간을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공간을 아름답게 또는 특이하게, 굉장하게 꾸미면서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스타필드 코엑스에 이렇게 별마당 도서관을 오픈했었죠. 지난 2015년도에 오픈을 했었고 1년 만이었던 지난 17년에 오픈이 됐었군요. 17년에 오픈을 했고 그리고 지난해 5월 말 오픈 1년 만인 그 시기에 2,100만 명이 왔다간 그러한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주변 상권까지 살아나게 되면서 그리고 또 공실률까지 줄어드는 효과까지 얻었었다고 하고요. 주변의 음식점이라든지 패션 매장들 매출액이 최대 30%까지 신장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광화문 교보문고에는 1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독서 테이블이 2015년에 등장했었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특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책을 파는 서점인데 여기에 앉아서 그냥 읽고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읽고 가세요 하는 공간을 이렇게 그것도 100명이나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정말 보기 드물게 어마어마하게 큰 테이블이었고요. 저도 당시에 이거 직접 보려고 광화문에 직접 가기도 했었는데요. 이 예사롭지 않은 독서 테이블은 나이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5만 년이 넘어가는 5만 년 넘는 나이이고요. 카오리 소나무로 제작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요즘 집에도 이런 6인용, 8인용의 큰 우드 슬랩 테이블을 놓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고요. 집을 서점처럼 또는 홈카페처럼 꾸미는 게 요즘 인테리어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교보문고 측은 고객들의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 지식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테이블을 들여놓았다라고 당시에 설명을 했었고요. 교보문고가 이런 공간을 마련한 이후에 매출 감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반등하면서 2016년에 5,440억 원의 매출액, 전년 대비 3.7%의 매출 증가가 있었는데요. 유통기업들이 서점을 집객력을 높이는 아이템으로 또 서점들은 이렇게 서점 내 의자와 테이블을 놓게 되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은 바로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100조 원 규모를 돌파하게 되면서 오프라인 기업들이 고객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고객들이 또 들렀다 가게끔 하기보다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오래 고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있고 싶은 공간을 만들게 되면서 로긴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연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장치로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실을 빌려 쓰는 공유 오피스도 역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5년에 국내에 첫 등장했었던 공유 오피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크게 급증을 했었고 미국 기업인 위워크, 국내 기업인 패스트파이브의 양강 구도가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 성장 단계에 진입했었고요. 2016년 공유 오피스는 서울 오피스 시장 내 신규 공급 면적이 3.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월 기준으로 39.4%로 급증했고 역시 공유 오피스도 오피스 시장에서 공실률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팬츠 트렁크라는 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헐렁한 옷차림에 가벼운 이 술 한 잔으로 행복한 인생을 찾는 핀란드식 인생 행복 추구법이라고 하는데요. 혼술하시는 분들 굉장히 익숙한 광경이실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 UN 행복 보고서에서 매년 1위에 랭크되는 핀란드인데 이 핀란드에서 국가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소확행의 방법, 습관이 바로 팬츠 드렁크라고 합니다. 아무런 생각이나 의도 없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완전하게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날 수 있는, 나에게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바로
팬츠 드렁크의 의미인데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원하는 공간, 정말 힐링되고 위로받고 미세먼지 없는 그런 쾌적한 공간에서 보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점차 더 커지고 있고요. 그런 집을 원하는 것이 요즘의 화두라고 합니다. 리모델링 시장이 최근 들어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명품 가방과 멋진 자동차로 남에게 과시하는 것을 그 인생의 어떤 행복으로 느끼던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나만의 공간, 작더라도 나만의 공간을 꾸미고 또 그 속에서 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 써야만 할 정도로 굉장히 낡은 집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준공된 지 30년 이상 이렇게 노후된 주택의 비중이 2020년대 중반을 지나게 되면 30%를 넘어서게 될 전망이고요. 낡은 걸 바꾸고 싶고 또 나만의 어떤 공간을 꾸미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서 리모델링 시장도 역시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도에 바로 28조 원이었던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이 2020년에 38조 원을 돌파하게 되고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3년도에 49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밸류 애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리츠가 편입한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사업 전략을 밸류 애드라고 합니다. 공몰 리츠의 자산인 부지나 건물 같은 것들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이야기하는데요. 공몰 리츠 시장이 발달한 일본이라든지 미국, 싱가포르에서는 굉장히 현재 성행하고 있는 그러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밸류애드 사업 발표가 공몰 리츠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아마존의 역습으로 무너졌었던 미국의 대형 유통기업 시어스의 점포를 자산으로 갖고 있는 세리티지 그로스가 최근에 주가가 한때 30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이 시어스의 점포 재개발 계획을 2월 97개 재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고 이후에 주가 40달러대까지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업 리모델링도 활발합니다. 함께 보시죠. 주요 상장사들의 3월 주주총회 이 안에 사업 목적 관련한 안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온라인 중고차 거래를 새롭게 사업에 추가하려고 하고요. 신세계 INC는 편의점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개업, 대상은 식음료품 수출뿐만 아니라 단체급식 그리고 도시락 제조, 셀트리온은 생물학적을 뺍니다. 이걸 빼게 되면서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에서 합성 신약으로까지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그냥 이 구체적인 항목을 빼고 의약품 등 제조 수출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요. 롯데칠성은 장난감을, 한샘은 화장품을, LF는 전기, 전자용품을 제조하는 것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전략들, 리모델링과 공간의 마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윤동현 아나운서입니다.